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광대 재수술 또는 재건 수술에서 많은 한계점들이 사실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보는 어떤 새로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여드릴 사진은 이전에 제가 상담했던 환자들 사진들인데요. 이쪽 환자분 사진을 보시면 왼쪽 광대에서 이 광대 갭이 이제 뼈가 부족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피부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광대 재수술을 할 경우에는 이 부위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아치 부위가 뼈가 모자라서 비게 되죠. 또 고개를 들어 봤을 때는 이렇게 아치 부위의 돌출이, 즉 옆광대라고 흔히 말하는 부위가 돌출이 남아 있어서 재절골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또 뒷광대가 튀어나온 어떤 계단 현상처럼 만져지는 경우가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또 불편해하시는 내용이 되죠. 광대 재수술이냐 광대 재건 수술이냐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남아있는 광대 활의 골 절편의 길이와 볼륨인데요. 이 경우는 길이가 조금 모자르고 볼륨은 뭐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이쪽 부분에 결손된 뼈의 양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광대 활의 그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 이식이나 또는 이 빈 뼈, 모자란 뼈를 보충해주기 위한 어떤 조작이 필요하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마땅하게 이 상황을 메꿔줄 수 있는 보형물이 없었죠. 또 간단하게 여기를 메꿔주는 거로 만족하기에는 이쪽 재절골을 또 해야 되고, 그럼 이쪽 뼈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결손 부위의 보형물을 디자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재절골을 함과 동시에 결손 부위를 메꿀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되었던 것이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광대뼈의 결손뿐만 아니라 변이가 있어서 이 골 절편이 분명히 아래쪽으로 변이가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상방 다시 이동을 해야 되고요.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을 해서 올라가면 이 부분에 골이 부족한 현상, 뼈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뼈 이식이든 무엇이든 이제 채워져야 되는 상황이죠. 대부분이 지금까지의 광대 재수술 환자 케이스를 보면 뭐 제가 했던 케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께서 하셨던 케이스들도 보면은 체부 쪽에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피를 열고 이쪽을 고정을 하고 뭐 밑에서 고정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죠. 하지만 이 아치 부위의 뼈가 부족한 부분은 단순히 그냥 플레이트만 연결을 해놓고 비어있는 뼈 부분은 그냥 비워둔 채로 잘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렇게 뼈가 비어있게 되면 플레이트 자체로 이 광대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죠. 반대쪽 보시면 약간의 이렇게 하방변이만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메꾸는 작업만으로도 어느 정도 개선을 얻을 수 있지만 조금 남아있는 뼈를 이동시키거나 이랬을 때는 또 보형물 제작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재건 수술 시 보형물을 사용할 때는 남아있는 뼈의 이동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재수술을 할 때는 부족한 뼈의 양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같이 존재를 하게 되죠. 다른 환자 케이스를 좀 보시면요. 이 환자의 경우는 또 광대 재수술을 하면서 45도 광대를 더 줄이기 위해서 2단 절골을 하신,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절골 라인을 만든 모습이죠. 환자분 제게 오신 이유는 이쪽 부위의 함몰 때문에 오셨는데요. 지금 아치도 겨우겨우 붙어는 있지만 뼈는 다 뭐 어떻게든 붙어는 있지만 이 함몰 부위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간단하게 이쪽에 보형물을 삽입해 주는 게 조금 더 나은 수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치뼈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연결이라도 되어 있으면 차라리 이렇게 부족한 볼륨만 메꾸는 간단한 보형물 삽입으로 조금 개선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뒷광대가 튀어나온 부분을 뭐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여기를 갈아준다거나 재절골을 한다거나 하면 아치 부위의 연속성은 깨지게 되죠. 오른쪽 보시면 뼈가 거의 연결되지 않은 채로 체부와 아치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뼈 골 절편을 저희가 이제 플로팅 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정되지 못하고 떠 있는 뼈죠. 이런 경우에 계속해서 내비둘 경우에는 하방변이가 근육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또 이거를 재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 골편을 이 체부와 연결을 시키게 되면 아치 부위의 결손이 커지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죠. 또 이 상황에서도 뒷광대가 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튀어나온 모습을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귓광대의 일종인데요. 체부 절골을 하지 않고 아치 부위 절골만 통해서 체부 45도 쪽은 갈아주기만 하는 작업을 하는 수술 방법인 듯 합니다. 아치 부위의 골이 원체안하게 골절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방 변이가 일어난 모습이고요. 이러한 경우에 재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 뼈를 올려주고 이 체부와 고정을 시키게 되면 이쪽 뼈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거니와 힘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다시 추가적인 골절이 일어나서 뼈가 더 흡수되고 망가질 수가 있고요. 아치 부위는 그럭저럭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보형물만 이렇게 삽입해 준다 해서 이런 부분의 볼륨 회복은 되겠지만 어떤 광대의 안전성이나 뼈의 연속성 확보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쪽 같은 경우는 거의 연결이 없기 때문에 이쪽 뼈를 체부 쪽에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고요. 또 겉으로 드러날 때 이 부분이 함몰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게 되고 뒷광대 부분에 돌출도 있어서 계단 현상이 만져지게 되죠. 이러한 경우에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뼈 이식을 한다거나 재수술을 해서 어떻게 하겠지만 사실 만족스러운 결과나 뼈의 연속성이나 볼륨 회복에 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시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체부에 뼈가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연속성이 많이 깨지고 또 교근에 당기는 힘에 의해서 뼈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귓광대 후에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뼈 흡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아예 결손으로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결손이 굉장히 크고요. 또 남아있는 뼈의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뼈의 양이 필요하고 또 그거를 만들어주고 고정하기에는 남아있는 뼈가 끝단위의 끝단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뼈 이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남아있는 뼈를 최대한 보존해야 된다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남아있는 뼈에 겨우 교근이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뼈를 제거할 수도 없고요. 최대한 이거를 보존하면서 어떤 형태를 갖추는 보형물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자가골 이식으로는 이런 방법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이제 또 다른 예인데요. 광대 재수술할 때 뼈 이식을 한 경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조그마한 뼈 조각이 있는데요. 이 작은 뼈를 이 두정부에서 이렇게 큰 뼈를 잘라서 이렇게 작은 뼈 이식을 했는데요. 사실 보면은 작은 뼈 이식 양보다 고정을 위해 삽입된 금속의 양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음영으로 확대해서 보면요. 지금 플레이트도 보이고 와이어도 보이는데요. 또 게다가 이 플레이트는 지금 부러진 모습도 관찰이 됩니다. 와이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가 있고요. 플레이트는 2개가 사용됐고 스크류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가 사용이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수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삽입된 뼈 이식이 필요해서 뼈 삽입을 했으나 그거를 고정하기 위해서 삽입된 금속량이 오히려 뼈의 양보다 많습니다. 이 경우는 주객이 전도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뼈 이식을 위해서 고정을 했는데 고정된 뼈 이식 양보다 고정을 위해 삽입된 금속량이 많은 경우거든요. 대부분의 뼈 이식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성형외과적인 전통적인 그 원칙인 이물질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어떤 명제에도 좀 부합하지 않는 수술이 아닌가 합니다. 반면에 반대쪽은 이렇게 와이어 고정을 통해서 뼈 이식이 뼈가 잘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당한 수술이라고 보여지지만 버트리스라고 불리는 이 체부 하부의 이 결손은 남아있는 뼈로 메꾸지 못하고 또 그 어디서 뼈를 채취한다 해서 이 자유곡선 3차원 구조를 뼈 이식을 통해서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최근 내원한 한 환자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은 새로운 방식의 수술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환자분 광대 우측은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연속성이 잘 회복이 돼 있고요. 또 아치 절골 부위도 골조합이 잘 돼 있고 뒷광대에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체부에 약간의 결손이 있지만 이 정도 결손은 큰 문제도 없고 환자분이 느끼지도 못하는 결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대쪽의 경우는 결손량이 조금은 크고 피부가 얇은 경우에 이 부분은 함몰로 나타날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환자분 자신은 이쪽에 옆광대가 조금 더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광대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면 여기 제절골이 일어나서 이 뼈가 이동을 해야 되고요. 이 뼈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다시 고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쪽에도 고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대 갭은 그대로 있게 되죠. 이 골결손 부위를 메꾸면서 이 뼈를 이동시키면서 뒷광대도 남기지 않는 그러한 수술 방법을 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환자분의 뼈를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환자분 뼈 모양이고요. 이 뼈를 조금씩 재단을 해서 환자분의 광대가 이렇게 없는 상태로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애시당초 있었던 광대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지금 광대활을 제거하고 이런 모습으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그냥 이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광대활이 어느 정도 움직일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제가 작업을 좀 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노랗게 보이는 모습으로 이 그 골절편을 절골을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해서 이런 식으로 광대를 안쪽으로 줄이는 작업을 미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행된 뼈 상태에서 뒷광대가 없게 하기 위해서 뒷광대를 또 갈아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갈아서 잘라준 광대 모습을 이제 미리 컴퓨터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뒷광대 잘린 부분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양의 뼈 모양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됐을 때 이쪽 뼈를 고정하고 이 결손 부위를 메꾸고 또 이쪽 부분도 고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보형물이 필요해지게 됐죠. 하지만 이런 보형물은 기존의 플레이트를 사용할 때는 일자로 길게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결손 부위를 동시에 메꾸면서 만들 수 있는 보형물을 디자인해서 현재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앞에 있는 광대 체부와 광대활을 고정하는 구멍들이고요. 또는 이것은 이제 광대활과 아치를 고정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삭제된 뼈에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플레이트 디자인, 다시 말하면 플레이트와 보형물, 임플란트가 함께 존재하는 그런 디자인인데요. 이쪽 부분의 결손 부위도 이렇게 메꿀 수 있는 그런 보형물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름을 그냥 임플란트와 플레이트라는 개념을 합쳐서 그냥 임플레이트라고 좀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서 수술이 된다면 기존의 광대 재수술 또는 재건 수술에서 한계처럼 작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완벽한 해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STL 파일, 3차원 입체 파일을 가지고 환자의 모습을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를 이동시키고 또 뼈를 삭제를 하고 그 위에 그 형태에 맞는 보형물 디자인을 현재와 같이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렇게 보형물 디자인을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검증을 한 후에 이 보형물을 인체에 삽입이 가능한 티타늄 재료로 출력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조직 친화도가 좋은 티타늄 메쉬 형태로 이렇게 포러스한 구조로 구멍이 많은 다공성 구조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종 디자인된 모습을 가지고 이제 3차원 프린터로 출력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볼륨을 주는 부분과 연결된 부분, 그 다음에 스크류 고정을 위해서 삽입된 홀까지도 완벽히 디자인을 해서 수술에 임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수술 후의 모습과 수술 계획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는 모습입니다. 워낙에 있던 뼈의 모습과 또 이동된 다시 재절골돼서 옆광대를 줄인 이런 뼈의 모습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삽입된 임플레이트의 모습이 디자인된 모습이고요. 이쪽 면은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임플레이트와 뼈가 수술 전과 거의 비슷하게 삽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뒷광대 단차 없이 이렇게 매끈하게 또 수술 계획대로 수술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봐도 위에서 봐도 이 모습에서 특별한 단차 없이 수술 계획대로 이렇게 함몰 부위마저 메꿔진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수술 전 모습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수술 전에 이렇게 옆광대가 조금 더 튀어나와 있던 모습이 수술 후에 옆광대 없이 이렇게 매끈해진 모습이고요. 흔히들 말하면 광대 숙소술 후에 이렇게 남는 뒷광대 모습도 거의 없게 이렇게 매끈하게 반대쪽과 유사하게 매끈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대 재건 또는 광대 재수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형물과 또 플레이트, 고정을 위한 플레이트가 함께 디자인된 임플레이트라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면 광대 재수술 또는 재건, 복원 수술에 조금 새로운 수술 방법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대 재수술이나 복원 수술 또는 재건 수술에 대해서 여러 두려움들이 있고 많은 혼돈이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전에 포스팅 했던 내용 참고하시고요. 오늘 설명드린 임플레이트라는 어떤 수술 방법이 조금 이러한 고민에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길 희망합니다.